우리 몸도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최종 당화산물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당뇨든 암이든 두 가지 모든 질병이 다 세포의 기능 대사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보통 당의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될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베타세포가 제대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당이 요로 빠져나간 당뇨가 되는 거죠. 질병은 이제 크게 당뇨병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장애다, 세포 대사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크게 보면은 몸 전체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혹이라는 걸로 영기부터 사기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결국 암세포잖아요. 암세포가 종양까지 이제 크기가 커져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암을 1기다, 2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세포 기능 장애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세포 기능 장애냐?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한 횟수를 분열하고 나면 그 세포가 사멸하고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무한 증식하게 됐는가? 그 세포가 분열 횟수가 끝나지 않고 종양 억제 인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포 분열이 계속 무한증식하게 일어날 때의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 세포의 조절 주기와 분열을 결정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세포 기능 장애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뇨나 암이나 둘 다 세포 대사 장애라는 말로 공통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철이 녹쓰는 과정, 산소에 의해서 철이 녹쓰는 과정도 산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도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산소는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산소는 당연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맞는데요. 산소가 대사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산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도 산소 호흡을 하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은 정상이고 좋습니다. 또 이 활성산소가 세균, 바이러스도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맞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겼을 때 정상적인 세포들, 세포막이나 DNA 이런 것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또 지나치게 이걸 또 없애야 되니까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활성산소도 늘어나게 돼요. 당분이 많으면 이걸 또 없애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늘어나게 되고 당이 또 가진 또 다른 문제는 남아있는 초과 당분들이 또 초과된 그런 단백질과 지방과 만나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쉽게 그냥 당독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활성산소, 우리 몸에 산화가 많이 일어나는 몸 안에서 더 빠르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최종 당화산물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 중에 하나가 튀긴 음식이거든요. 캐러멜화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튀긴 거 사실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또 고기도 삶은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구워서 먹는 게 좀 더 맛있기도 하고 이렇게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들이 기름과 만나서 더 고소하게 갈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카라멜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최종 당화산물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많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아까 당분과 지방이나 단백질이 만난 게 당독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만들어진 몸 안에서는 이걸 또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항산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소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엄청난 이제 해독도 하고 또 제거하고 필요하면 염증 반응도 일으켜서 이걸 제거하려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우리 몸이 일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당분의 음식, 또 과식 이런 것들은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고 산화를 앞당기고 또 당독소를 더 많이 일으키는 이런 결과들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 항산화제,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음식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에이징과도 비슷하게 해서 노화도 막는 이렇게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항산화 음식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뜻합니다. 활성산소는 어떤 성분이 줄여줄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A, C, E, ACE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이거는 몸에서 지용성, 튀긴 음식이나 지방이 섞여 있는 것들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도 이중지질막으로 지방이 있거든요. 이 이중지질막으로 구성된 세포막의 산화도 이 지용성 비타민들이 막아줍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장, 혈액 내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A, C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간에 영양제가 되기도 하는데,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주황색 색깔이 진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의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는 자외선이나 세균이나 벌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역할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또 산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블루베리에 있는 보라색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을 항산화 영양소라고 합니다. 결국 식물들, 과일과 채소에 비타민 A, C도 많고 견과류에도 있고, 그리고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는, 결국 식물성 중심의 음식이 활성산소,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결국 혈관병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슐린 저항성 생기다가 결국은 인슐린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결과로 빠지게 되고,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말초 혈관에 영양소가 전달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당뇨발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눈도 망막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모세혈관이 또 많이 모여있는 신장의 사구체, 신염도 생기면서 신장 질환도 생기게 되고 투석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말초혈관까지 영양소를 전달해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혈관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말초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중대동맥, 중요한 심혈관 쪽에 또 큰 혈관들이 있죠. 심장에 보내주는 관상동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뇌로 가는 혈관도 막히기 때문에 뇌경색, 뇌졸중 같은 뇌 질환도 같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거죠.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당의 문제가 아니고 크게 봐야 됩니다. 중대동맥, 심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혈관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치매와도 바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뇌로도 충분한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질환들이 또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도 보는데요. 대사 독소들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런 독소들이, 대사 산물들이 뇌 쪽에 쌓이는 것도 결국 순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제거가 될 텐데, 혈관에 이 당뇨로 인해서 산소 영양소가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독소들이 잘 제거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도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 뇌 질환인 치매, 알츠하이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계로 나온 내용인데요. 치매 환자의 약 50%는 당뇨병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당뇨가 생길 때는 이제 치매를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치매라는 것은 당뇨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또 다양한 원인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려 50%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혈관 건강 같이 신경 쓰셔야 되고, 당뇨는 조기에 예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